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이 한 주의 중심에 배고픔도 피로도 한 방에 날려버릴 맛있는 원펀치 주식을 전해드릴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이 지금 시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이슈들 그리고 강력한 시장의 긴장을 풀어줄 한 방을 찾아서 나서 볼 건데요. 저희 50분 동안 이 생방송 더 재밌게 또 알차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면 기본 카메라 통해서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저희 게시판 통해서 더 저희가 원활하게 소통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팍스통신망 무료 혜택 생방송 50분 내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무료 혜택 모두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시장 상황부터 간략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미증시가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나스닥 지수가 초반보다 마감 들어서 더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쳤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저희 국내 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540선에서 코스닥은 74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고 있는 모습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반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아내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위부터까지 살펴보면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도 상승부를 켰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흐름이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강한 빨간불을 켠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면 바이오와 또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바이오 쪽의 삼천당 제약이 상승이 눈여겨볼 만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 오늘 강한 상승으로 시장의 흐름 견인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섹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상승률 상위 섹터에서 살펴보면요. 현재 11시에 이 트럼프의 첫 회의가 펼쳐진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우리 시각 11시 무렵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 나섰죠.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수백조 원의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소식 전하면서 관광업체와 셰일가스 그리고 가스관 사업까지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운 쪽도 오늘 분위기가 좋고요. 이 ICTK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주가 다시 떠오르고 있으면서 ICTK 상한가에 도달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 트럼프의 이야기에 어제는 방산이 오르고 그리고 이 재건, 기계 장비 쪽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오르는 모습.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생방송 50분 동안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왕기입니다. 자, 일단 오늘 원펀치 주식으로 지금 앵커님이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이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담아야 될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첫 번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MWC라고 해서요. 모바일 월드 콩크레스라고 합니다. 네. 이 행사가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면 행사 규모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건데 아마 내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월 6일까지니까. 자,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행사에
이런 행사에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면은 주요 아젠다를 보면은 5G 인사이드나 뭐 AI 인간화하는 뭐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사의 가장 핵심이 AI인데 이 AI 관련된 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보느냐? 솔직히 저는 조금 안 좋다. AI 쪽에 대한 시장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눌림에 대한 이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AI 섹터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또 구글에서는 또 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가야 돼? 아니면 구글을 따라가야 돼? 애매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대한 AI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관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MWC 같은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월에도 CES 2025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이제 수익 리뷰에서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어쨌든 CES 행사가 이만큼 커지는 데에 반해서 요 MWC 요 행사도 내년부터는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정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전문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정들을 수시로 체크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 행사도 있고 일본에 있는 제약 관련된 학회 일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제약. 일정들까지 다 체크할 수는 없겠죠. 큼지막한 것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일정도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라. 이렇게. 네, 전문가님 그러면 네. 저희 국내 기업도 상당히 네.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쵸. 상황인가요? 네, 일단 우리 국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했어요. 좀 보시면은 205개국에서 2,700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AI 관련된 애들은 다 투자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쪽에 이 행사에 많이 좀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행사에 참여해서는 일단 AI 섹터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나왔습니다. 야, 오늘 화제 인물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고 우리 비굴한 젤렌스키와 우리 트럼프 대통령 어쩌면 좋아요. 어쨌든 간에 독서를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다크서클 늘어난 거 봐. 아유.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무기 안 준다. 미국이 무기 안 주면 러시아는 오케이 땡큐 하면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좋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정상회담 파행에 일단 재건주가 좀 급락했고. 재건주가 급락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올라요. 네, 맞아요. 오늘 오전에 특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올라오나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젤렌스키가 이날 뭐가 있었냐면 미국 장관의 분노의 샤우팅했어요. 야, 장난하냐? 광물협정 이거 하려고 니들 다 일로 부른 거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뭐냐? 어제 돼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쪼글쪼글해져가지고 트럼프 형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주가 다시 또 오릅니다. 환장을 노르시죠. 어제 봐요. 이 파행 여파로 재건주 우리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대장 종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자. 요 얘기하려고 갖고 왔는데 오늘은 또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 시장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다시 분석해가지고 여기 QR코드 타고 오시는 분들 있죠. 여기에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게시물로 공유하면서 좀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하는 분석 영상을 좀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 일단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 요 복장이에요. 복장. 왜 이번에 정장 입고 오라니까. 드레스 코드 맞추라니까. 안 맞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원래 전쟁 중인 국가는 전투복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저도 군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무조건 전투복 또는 정복을 입고 갑니다. 군인은. 근데 군인이 아니죠.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예절의 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의 예절 복장은 요거야. 넥타이 차고 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차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트럼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전쟁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종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 자꾸 이런 거 우크라이나 상징적인 거 이런 거 달고 막 이렇게 오면 어떡하냐. 여기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냐 말겠다라는 거냐. 여기서부터가 일단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분석은 어디요? QR코드 타고 오시면은 네, 제가 분석 영상 통해서.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남겨드릴 거고 자, 우리 수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쭈루루룩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KCS가 가장 높은 수익이죠. 일단은 100% 넘는 수익은 12월 달에 좀 많이 났어요. 우리가 연말에 좀 많이 좀 공격적으로 포트를 구성한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월 달에도 지금 이제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고 요 2월 달에 공략했었던 종목들은 언제 터지냐? 3월에 터질 겁니다. 예,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쭉 갖고 가시는 게 좋겠고 자, 여기 관련돼서 리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S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양자함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때 제가 공략해 드릴 때 뭐랑 같이 공략을 했냐면요. 엑스게이트요. 그렇죠. 네. 자, 엑스게이트로 같이 공략을 했는데 자, 둘 중에 어느 게 무조건 더 좋아요? 대장은 뭔 것 같아요? X랑. 엑스게이트가 더 대장주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주식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시네. 자, 일단 엑스게이트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공략했을 때 이 두 가지 종목을 같은 날에 방송에서 공략을 했을 때 엑스게이트는 대장이다. 근데 대장을 잡으면 되는데 대장 못 잡았다. 대장 못 잡았을 땐 KCS라도 잡아라. 자, 그랬을 때는 이동주가 간다. 근데 이동주가 더 세게 갈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다. 엑스게이트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얘 이등주가 간다. 이등주가 1등으로 올라설 때가 있다. 그게 바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 다 100% 넘게 수익을 냈죠. 예, 보셔요.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 일정 매매예요. CES 행사 전에 무조건 AI 섹터가 올라가니 양자 쪽도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특히나 거래량들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도 양자 네. 컴퓨터 좀 올라오면서 그렇죠. 아까 보니까 네. 한 오전 10시쯤에 한 5% KCS 올라왔던데요. 앞으로도 맞아요. 오늘 계속 이렇게 오를까요? 일단 양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추가 모멘텀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재료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지금 재료가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조정 중이에요.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조정 중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하기를 우리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시면 한미반도체예요. 자,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보면은 지수 막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누가 사냐? 위험하거든요. 솔직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동평균선도 이제 역배열로 나오고. 그런데 왜 샀냐?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랑 막 파이트 하는 거예요. 막 둘이서 싸워요. 우리는 NPU로, 니네는 GPU로. 하면서 막 싸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HBM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랑 그렇죠. 한미반도체예요. 하이닉스.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그래, 니네 둘이 싸워라. 그럼 우리는 간다. 하고 한미반도체 공략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틈새 시장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림수로 해서 일단 40% 넘게 수익을 가지고 왔고요. 자, 그다음에 SBB테크. 요거는 무슨 종목인 것 같아요? 이거 로봇 관련된 오, 종목 맞지 않나요? 학습 능력이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SBB테크고요.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한 날짜는 이 날짜예요. 무조건 저는 바닥에서 삽니다. 일단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라는 전략이 무조건 먹혀 들어가야 돼요. 뭐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 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바닥 자리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래량 또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체크됐을 때 그때 우리는 진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높고 일단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도 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로봇주 쪽으로 최대한 이제 투자 자금들이 막 쏠려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대감이 막 시장에 부여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튀어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좀 모멘텀 충분히 체크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있고요.
근데 SBB테크는 특별히 로봇주에서 이렇게 꼽아오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따로? 일단은 바닥이었고요. 아주 간단하죠. 네, 바닥이었고요. 차트적으로. 그렇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는 제가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 큰 게 있어요. 요 노란색 장기 이동 평균선 있죠. 네.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고 여기 단기 이동 평균선은 캔들을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번 기대감 틀 때 모멘텀만 하나만 체크가 되면 얘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체크가 됐냐 안 됐냐 거기에서 박스권이고 장기 이평선에 대한 이 상승 가능하냐 못하냐 이런 게 차트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차트적인 분석 어디서요? 제가 무료로. 팍스통신망에서. 그렇죠. 팍스통신망 이 QR코드 타고 오시면요. 제가 네. 무료로 영상 공유를 해드립니다. 실시간 교육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실시간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혜택 받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받는 거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네. 이게 맞나 아닌가 한번 봐요. 자, ABL 바이오 보세요. 제가 요것도 뭐 작년에 리가켄 바이오, 뭐 유한양행 그리고 뭐 여러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어요. GI 이노베이션이나 여러 종목들 해서 제약 바이오로 수익을 냈을 때 ABL 바이오 이 친구만 안 갔다. 제가 진짜 목 놓아 이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제가 차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중간에 자 지지받아요. 장기 이평선 지지받아요. 지지받아요. 자 이제 올라갈 준비합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얘네 그 항암제 관련돼서 이제 비소세포암이나 뭐 여러 가지 막 암 관련된 얘들 엄청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ABL 바이오가 파이프라인도 어마어마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요렇게 한번 떨어져 이거 대주주가 어쨌니 저쨌니 해가지고 지분 정리했니 어쨌니 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요거 금방 소화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애들 다 갔는데 얘만 안 갔다. 그 얘가 뭐 모질라냐?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데 왜 이렇게 빠졌냐? 결국엔 간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표가도 그대로 말했어요. 47,000원까지 했는데 최고가 47,250원 쪘어요.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딱 가죠. 그러니까 제가 뭐 신이라고 무조건 간다 막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 주식이라는 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닥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뭐 제약바이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3월에 인상 소식 있던데 그래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렇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공략할까?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자, 네. 여기는 제가 QR코드 타고 오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남길게요. 시간 없어요. 네. 자, 일단은 ABL 바이오는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 발표도 있고요. 3월은 아니고 4월 달에 이제 미국 아마케가 열립니다. 거기에 아마케가. 따르는 또 수혜 기대감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자, 어쨌든 좋아요. 제약바이오 오늘 봐야 돼요. 지금 봐야 돼요. 제가 2부 종목 때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약주 왜 사야 되는지 그거 보시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재룡전기 한번 봅시다. 네. 자, 재룡전기 보시면 차트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실적과 수주가 좋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일단은 전력설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모멘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재룡전기는 미국 LA에서 뭐 산불 발생했다라고 해서 전력설비주가 테마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공략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자, 우리 바이오주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에이프릴 이렇게 바이오. 이거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2월 달부터 매집해야 돼요. 그 2월 달에 매집하면 이제 언제 가냐?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임상 관련된 시험 발표를 하는 게 대부분 학회예요. 근데 글로벌에서 학회가 가장 유명한 학회가 3개가 있어요. 3대 학회. 미국 아마케, 미국 종양학회, 그다음에 유럽 종양학회. 유럽 종양학회. 그렇죠. 이렇게 딱 3개가 있어요. 네. 근데 4월 달이네. 이 미국 아마케가 4월이에요. 그러면 이 기대감에 상승하는 거는 3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 3월에 가는 거예요. 3월에 자,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요거 얼마 QR 남지 타고 오셔야 않았네요. 이제 매수할 기회 잡는 거고요. 자, 어쨌든 에이프릴바이오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지금 8%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조정 나오면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더 담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에이프릴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언급드렸고 오늘 2부 종목도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략해 왔던 종목들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처음 보셔서 지금 이 공략해 왔던 종목들 이제부터 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하단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에는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다양한 혜택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 혜택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일정 매매 교육 그리고 실시간 교육 방송 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 더 풍성하게 받아 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두 가지 공략주들 찾아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저희 1분 정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저희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팍스통신만으로 어떤 혜택들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50분 동안 원펀치 주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강력한 한방이 되어줄 이슈들과 이 공략주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이후에도 함께해야 되는 이슈들 그리고 오늘 공략주에 대한 소식까지 자세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 QR코드 통해서 이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이 링크 통해서 1분 안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저희 혜택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근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시장의 먹거리들은 늘 많습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 저것도 담고 싶고 이 소식 들리면 저것도 담고 싶은데 모든 종목을 다 담아두면 탈이 나겠죠. 저희는 마지막까지 딱 두 종목만 남겨놓도록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지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것저것 담으면 배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4개 중에 어떤 애들을 담는 게 좋을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료 AI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 뭐랄까 그 AI는 조금 거시기하달까? 예. 약간 얘들은 좀 주춤주춤해요.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조정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힘이 좀 부족하다. 약간 여러 행사가 있었어요. 2월에도 그 두바이에서도 의료 AI 관련돼서 이제 박람회 이런 것도 있었고 두바이 쪽에서도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약간 돈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개발도 하고 얼마나 또 시장 공략하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제 실적에 대한 강력한 상승이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재료가 지지부진해요. 부족한가요? 그래서 얘는 X. 음. 왜냐면 솔직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왜냐면 제가 1월 달에 또 루닛이라는 기업도 공략을 해서 조금 수익 내고 말았는데 약간 좀 아쉬워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자, 그다음에 MWC 2025 요거 네, 말씀을 앞에 좀 이슈에서 드리는데 다뤘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근데 요거는 조금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고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야 되는지 구글로 가야 되는지 와리가리해요.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도 X.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 양회를 좀 공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다음은 중국 양회. 어제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일단 중국 양회가 시작됐고 오늘 전인대회요. 전국 인민대회를 시작을 하는데 중국 양회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중국 양회 이전에 딱 일주일 전으로 딱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한알령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왜 중국이 지금 한알령 카드를 갑자기 올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양회에서는 결국에는 뭐냐 내수 소비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네. 중국 하면 내수 소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수 시장이 강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중국도 힘들어요. 예, 그러면서 중국 안에서도 중국은 임금이 얼마고 우리나라는 급여가 얼마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내수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에요. 침체된 경기를 그렇죠. 살려보겠다는 그러면 계획이었는데.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작년에는 5%로 발표를 했거든요. 목표 성장률을. 5%. 자, 그러면 올해는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는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자, 어쨌든 중국 양회가 가야 된다. 자꾸 이렇게 가면 대화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자, 아까 말씀드렸죠. 3월, 4월 달에 공략해야 되는 거 미리 무조건 공개해 제약바이오예요. 주셨죠? 무조건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년에 제가 한두 개의 종목을 공략해서 제약바이오로 꼭 수익이 나는 계절이 바로 딱 지금이에요. 3, 4월인가요? 예, 꽃피는 봄이 오면 제약바이오로 돈을 봅니다, 제가. 지금 올라타야 돼요. 네. 어떻게 해요? QR코드 타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중국 양회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자, 무조건. 오늘 이거 제약바이오 무조건. 아셨죠? 포트에 아직 나 뭐 담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일단 제약바이오랑 중국 양회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단 의료 AI는 좀 반드시 좀 담아봐라.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과연 갈까? 그렇죠. 그 안에서도 섹터 고르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네.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4월, 5월 달, 9월 달에 이슈를 받을까? 이런 거를 좀 재료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중국 양회에서 화장품이 가장 커요. 화장품. 한알령에서는 화장품이 제일 큽니다. 자, 네. 그러면 화장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자, 중국 양회가 개막을 하고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데 몇 프로예요? 5% 잡았다라고 했죠. 네. 5% 잡았는데 이거보다 떨어지면 나가리. 안 된다. 큰일 나요. 그런데 일단은 부양책 내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하는 거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 트럼프는 도대체 왜 관세에 예민할까? 집착할까? 예, 그러면 바로 다른 각국의 부양책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미국 쪽으로 수출을 보내요. 여기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트럼프는 각국에서 부양책을 막 때려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번에 양해하면서 부양책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니들 부양책 해라. 내가 이렇게 관세 올리는 만큼 니들 부양책 해라.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어떤 네. 점이 좋아지나요? 뭐 일단은 예를 들면 미국 쪽으로 들어오는 관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보복 관세도 나오겠지만 그렇죠. 여기에 따른 그 물건을 반드시 또 보내야 돼요. 예. 그래야 또 이제 수출 시장이 또 이제 되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무역에 대한 이런 적자, 흑자 이런 거를 떠나서 미국은 좀 근데 트럼프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여기 방송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관세로 인해서 부양책들이 다 이렇게 다 하나둘씩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트럼프도 이렇게 갑니다. 오. 예, 아무튼 이거는 제가 다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국 폭탄 관세를 맞서서 중국이 맞불 관세를 때리는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뭐죠? 미국이 제일 예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농작물 관세예요. 농작물 관세요. 예, 그러니까 농작물 관세, 특히나 뭐 이제 중국이 엄청난 대두 수입 국가예요. 이 땅덩어리가 이따만한데도 거기에서 대두를 많이 생산을 못해요.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래.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대두를 생산하는 데가 저기 브라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기 어딜까요? 미국. 네,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받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갖고 뭐 배 엄청 해운 도로가 복잡해. 그래,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대두를 좀 받아야 돼요. 그럼 대두 관세를 먹인대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출량 줄여버려. 그쵸, 그러면 얘네 또 그렇게 멕시코에서 해버리면 받겠죠. 아무튼 네. 뭔가 좀 복잡해요. 그거 관련돼서 제가 요 QR코드 타고 오신 분들은 내용 보실 수 더 있어요. 자세한 내용 올려놨어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샘표라는 종목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샘표요? 예, 요것도 이제 제가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자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요거 그래서 중국 양회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GDP 성장률을 뭐 이번에는 5% 안팎추인데 5%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5%보다 위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거고, 5% 밑에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대감은 한풀 꺾이겠죠. 약간 그런 부분을 보면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내수 시장을 크게 공략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보면은 되게 뭐예요? 화장품. 그렇죠. 한국 화장품이 1위예요. 한국 1위. 화장품이 우뚝 서 있어요. 이게 2020년도에 나온 거예요. 자료가. 오. 근데 이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알령을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화장품주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지금 우리가 공략하는 건 뭐죠? 코스맥스죠. 코스맥스는 화장품. 뭐 하는 기업이냐면 ODM의 절반입니다. ODM. ODM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그 기대 수익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엄청 커질 것이다. 자, 그래서 한알령 관련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알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장품 말고도 면세점, 엔터, 여행 이런 거 엄청 공략할 거 많아요. 특히나 여기는 없지만 게임도 있어요. 게임. 그렇죠. 게임도 스튜디오 있겠죠. 드래곤. 그렇죠. 콘텐츠 뭐 이런 거 엔터에 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한알령 해제가 되면서 그 기대감으로 테마주 성향으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상승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ODM의 대장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중국 반등 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화장품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자, 일단 차트 잠시 후에 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 수출이 전년비 23.8%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일단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기초 화장품이나 뭐 색조 화장품 뭐 분류를 나눴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 썼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썼을 때 막 위에만 이렇게 아나운서님도 그랬나요? 네, 저도 그랬어요. 예. 위에만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그랬다고 걸로.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안 바르고 사니까 저는. 그래서 마스크 위로만 화장을 하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이 많이 안 나갔어요. 맞아요. 밑에까지 다 발라야 많이 나가겠죠. 그죠? 입술을 안 바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기초 화장품이 많이 나가는데 요 근래에는 색조 화장품, 특히나 북미 또는 중동 국가로도 많이 좀 확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색이 이제 색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중동 쪽 인종별로. 화장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자, 흑인한테 그 선크림 파는 회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단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색깔이.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지금 현재 수출 대비했을 때는 23.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여름 시즌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OEM과 ODM의 차이라고 하면은 OEM 같은 경우는 그냥 찍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ODM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과 함께 찍어내고 본인
회사의 상표를 붙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술 효과는 충분히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 두 가지 종목인데 그중에서 코스맥스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일단은 정리해 봅시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코스맥스 오늘 원펀치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종목명 소개해 주시면서 다양한 이슈들까지 읊어주셨는데요. 먼저 중국 양회에서 내수 소비 증진을 노린다는 첫 번째 이슈, 그리고 한한령 해제로 최대 수혜 업종으로 또 코스맥스를 꼽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도 좋고 이런 ODM과 관련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받쳐주는 실적 좋고 수급 좋은 코스맥스를 공략해 보자라고 첫 번째 종목명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맞아요. 좋아요. 자, 일단 실적 좋고 수급 좋은 코스맥스 공략에 대해 어쨌든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그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없는 애들은 상장 폐지가 돼도 할 말이 없는데 실적 좋은 애들이 상장 폐지가 된다? 이거는 오너 리스크 말고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차트 한번 봅시다. 여전히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이 폭은 굉장히 좁은 이제 우상향 중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상향 중인 우리가 매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16만 6천 원대 어제 가격으로니까 뭐 큰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 17에서 뭐 16만 원대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우린 이 가격대를 좀 대응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 이 QR코드,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코스맥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투자 모멘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공략하는 영상을 좀 보시면 아, 이래서 코스맥스 화장품주를 투자해도 되는 거구나.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차트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늘려서 보세요. 늘려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진입하는 구간이 또 한 번 이렇게 왼쪽 끝에 있는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닥에서 매집되고 있는 자리라고 체크하고요. 실적이 일단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아가는 구간도 높은 구간,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일단 20만 원대까지는 우리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단 20만 원 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번에 팍 치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캔들을 이제 계단식으로 쌓아서 올라간다. 우상향에서 20만 원까지는 한 번 더 전고점 돌파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확한 여기에 대한 투자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QR코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자, 일단은 코스맥스는 여기 QR코드로 다시 한번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일단 QR코드 타고 들어갔어. 근데 타고 들어갔는데 도대체 뭘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이나 이 이슈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슈들. 어쨌든 오늘도 아나운서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가 뭔지.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안 좋은 게 뭔지 이걸 알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포트 구성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그러니까 오늘 코스맥스를 공략했는데 이 코스맥스는 도대체 뭐 때문에 공략하는 거야? 그냥 대략적으로는 제가 방송에 설명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QR코드 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목 차트 교육을 해드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가 박스 구간에서 최대한 바닥 자리,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뭐고 모멘텀이 뭐고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차트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차트도 안 보고 그냥 삼성전자만 좋다라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주식하시는 거에는 조금 비추, 약간 좀 우리 좀 강하게 좀 교육을 좀 받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2부 종목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와 재료까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저희 종목명은 공개가 됐지만 저희 종목명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 전략이겠죠. 저희 이 코스맥스에 대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 비중까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통해서 이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고 링크로 들어오시면 간단하게 가입을 통해서 저희 혜택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와 일정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시황 이슈들까지 저희 팍스통신만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방송 이후에도 나누고 있으니까요. 저희 일주일 중에 50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엔 짧은 시간입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시고 계시니까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저희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공약주 바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종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채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자, 보면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일제히 하락했다. 하락.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2023년도 예, 그 기사거든요. 기사 헤드라인인데 어쨌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제약바이오에서는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가지고 왔고 최근 들어서 지금 미 국채 10년물 만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점점 다 우하락하고 내려오고 있죠. 있죠? 네.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 금리도 점점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은 트럼프가 관세를 먹이면서 네. 어떻게 될지 좀 어떻게 불안정하죠.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뭐 승질나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증시가 네. 지금 이 난리가 나서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자 어쨌든 금리가 안정에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공기 2등 종목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고요. 자 일단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중요한 학회 일정들이네요. 일정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은 미리 1월 달 되면은 준비하셔야 돼요. 1월 전에. 자, 1월 12월부터 올해 제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네. 작년 11월, 12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선취매라는 그런 전략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위에 첫 번째 보면 JP모건 헬스케어부터 2월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 그다음에 유럽 폐암학회가 이제 3월에 열립니다. 유럽 폐암학회 그러니까 ELCC죠. ELCC 요거에 해당되는 종목이 오늘 2부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2월에서 3월 달에는 모멘텀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공략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늦어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2번이고 3번이고 추가적으로 재차 계속 매수할게요 할 네. 때마다 계속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더 공략할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AACL 제가 이게 암학회. 별표 쳤거든요. 아까도 별표 말씀해 쳤어요. 주셨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렇게 종양학회까지. 그렇죠. 미국 임상 종양학회나 유럽 종양학회까지는 세계 3대 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중간에도 뭐 당뇨학회, 알츠하이머학회, 폐암학회 뭐 많아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여기에 관련이 없는 종목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 최근에는 뭐 보로노이가 엄청 좋아요. 보로노이요. 네, 제 친구랑 뭐 장난식으로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가버렸어요. 네. 미리 알려주셨어야죠. 네, 친구가 보로노이 어때? 라고 했는데 야 이거 학회 일정이 있는데 괜찮은데? 우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자, 아무튼 지금은 일정이 중요하다. 일정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움직일 시기이고 또 특히나 임상 시험에 대한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다. 또는 뭐 최종 뭐 결과를 뭐 우리는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그 제약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 주가가 뭐예요? 하늘 무섭게 오를 거예요. 약간 제약주들의 그런 상승, 그런 탄력을 좀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4월 달이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움직일 거예요. 3월 중에는. 그래서 미리 또 3월 달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2월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월 초, 3월 중순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약주는 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거고 일정에 4월, 의해서. 5월 달에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쭉 갖고 가셔도 된다.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쭉 올라요. 그러면 팔아요. 또 내려와요. 그러면 사요. 네. 이런 전략이에요. 더 오, 올라가요. 정고점을 넘을 단기적으로. 때는 무조건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고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정들 잘 체크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이번에 올해 2025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자, ABL 바이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왔죠? 네. 자, 파킨슨병 치료 후보 물질 ABL301 임상 1상 결과 뭐 요거 관련해서 데이터 발표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우리 매집 중인 종목이죠. 자, 여기에서도 APB A1 임상 2상 관련돼서 게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와 이게 제가 작년 2024년도에 4번이나 수익을 냈어요. 오.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돈을 벌었던 종목이에요. 아주 기억이 많이 남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또 비만 관련돼서 비만 치료 학회도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 또 이제 재료도 한번 보일 거고 네. GI 이노베이션 보로노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공략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주들 하나하나씩 요목조목 따지기 시작하고 HLB는 어떻고 뭐 에이프로제는 어떻고 뭐 알테오제는 어떻고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종목들 여러 개를 다 찢어서 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 정말 좋은 가격대가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격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가격이 비싼 가격인가 싼 가격인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죠? 비공개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안 알려줌. 아까 그래서 리스트 중에 있나요 혹시? 네요. 있을 수도 있고요. 아, 자, 그 정도는 힌트를 그렇죠. 주시는군요. 근데 일단은 QR 코드를 타고 오시면 제가 브리핑 해드릴 거예요. 네, 투자 네, 전략까지. 그렇죠. 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잡아두셔도 돼요. 올 한 해 그냥 1년 동안 그냥 장기적으로 묶여 놓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좋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한 가지 좀 네. 이거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아. FDA 예.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네. 미국 FDA 뭐 승인 관련된 재료를 좀 다루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최근 바이오학회에서 임상 1B 시험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 최근 바이오학회에서 일단 이러한 임상 시험에 대한 발표들이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대 심리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네. 미국 FDA 허가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FDA 있죠. 네. 이미 승인 받아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너무 자, 많이 힌트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확보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별로 이제 그 사용 승인만 다 네. 떨어뜨리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뭔가 약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약을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 다 받아야 되고 3월 유럽 폐암학회에서 최종 효능을 최종 발표한다. 효능을. 요렇게 요 정도만 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종목명까지 하단 QR코드 통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일정과 이슈 차트 분석 그리고 교육 영상까지 저희가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과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직접적으로 더 언급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 이제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자, 제가 일단은 너무 긴장을 했나 네, 봅니다. 국내 시장 시황 네, 이슈. 시황 이슈 있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차트 교육에 대한 이야기까지 팍스통신망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을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도 든든한 한방이 되어줄 원펀치 종목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